안녕하세요. 파인만입니다. 금요일 밤이네요. 불금이죠. 오늘 모처럼 서울에 또 비가 내리고 눈이 잠깐 내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어린 학생들을 좀 받아서 이렇게 새로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 많은 곳을 다니시고 좋은 곳들 다 찾아가셔서 교육은 받았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배워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학습에 대한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자신이 왜 자신에게 학습이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왜 생각이 중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여주는 데에 포커스가 있어서 상당히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과잉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에서는 상당히 주의가 산만한 아이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기존에 받아왔던 어떤 치료든 간에 아이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돼가 하는지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지적인 기능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아이하고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의 말과 행동에서 과연 그 말과 행동이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많이 분석해보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받아왔던 많은 치료들, 언어니, 인지니, 뭐 놀이니, 이와 같은 그런 데서 상당히 피상적인 학습을 해오고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을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그냥 잠깐의 어떤 치료사나 선생님의 반응을 관찰하는 그러한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그에 적절한 행동만 맞춰서 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치료사가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은 어린 아동일수록 상당히 학습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대화할 때의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에는 쉽게 자리가 잡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놀이 형태에서 아이의 어떤 기분을 만져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된 아이에게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정작 아이가 배워야 될 때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또래보다 더 낮은 수준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 이것은 분명히 뭔가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초짜들이 섬유치료사들이 어설프게 접근해서 잘못된 학습 습관을 갖추게 한 것밖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물론 조급함이 있는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거나 그래서 아이의 어떤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마 부모님들이 해왔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성이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학습 상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감정 표현이나 이런 데서 조금 분노나 화를 표출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인지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전문 치료센터를 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많은 의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어찌됐든 부모님들이 많은 시간을 치료센터에서 보내고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지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인지치료를 받았을 거고요. 그에 뭐 맞춰서 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뭐 짝치료니 뭐 놀이치료니 뭐 이런 뭐 그룹치료니 많은 것들을 했을 거고요. 근데 그러한 모든 치료의 밑바탕에 생각해야 될 부분, 과연 이 아이가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하는 힘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보자 해서 아이를 치료했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근시안적인 방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고 아이한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하게 해줬을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아이가 그러한 실패 경험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함으로써 겪는 실패 경험이 1년, 2년, 3년씩 만약에 채워졌다면 그 잘못된 그러한 사고 습관은 상당히 고정적이고 획일화되었을 수밖에 없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는 항상 인지적으로 처리하는데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지연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났을 거고 그런 걸 보면서 부모님은 계속 치료사한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는 그러한 부모들의 불만과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 가장 근본적으로 아이가 갖춰야 될 생각하는 방법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만한 여유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조급증을 표현했고, 누군가는 그 조급증의 불안함을 느껴서 결국은 덮다 보니까 아이의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될 동안 상당히 더 커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됐을 때 정말 인지치료나 학습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거의 학습에서 손을 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그래도 인지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치료사라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냥 아이한테 뭔가를 해주고 블록을 쌓는다. 그러니까 블록을 왜 쌓는지, 그 블록을 쌓는 데 있어서 아이의 어떤 인지적인 기능에 포커스를 두는지 좀 분명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냥 공간 지각을 늘리려면 블록을 쌓습니다 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소통하는 표현 도구로서 언어가 중요하다. 그럼 한글 어떻게 배우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다수의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읽을 줄은 안 돼요. 근데 쓸 줄은 모른대요. 연필은 잡지 않는데요. 그러면 읽는다는 걸로 과연 어느 단계까지 할 수 있을까? 학습에서는 많은 부분이 결국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써서 표현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연필을 잡거나 쓰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예전에 뭔가 치료 상황에서 강압적이거나 뭔가 아이한테 불편함을 주거나 불안감을 줘서 아이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이가 연필을 잡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연필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저는 뭐 소근육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통합이나 뭐 작업 치료를 받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딱히 뭐 작업 치료하시는 분들도 연필 제대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연필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아이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내는 능력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학습은 당연히 이미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사들이 좀 연필을 지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들, 정말 아동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얻어가면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번 잘못 실수된 게 정말 오랜 세월을 가서 결국은 연필도 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소리로만 듣고 말하는 장애아동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분명히 어른의 잘못이지 장애아동의 잘못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많이 배우고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치료사들이 최대한 자신이 가진 그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는 연필을 쥐고 한글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하고 많은 방법을 찾아서 현재 이제 만들고 또 계속 이렇게 아이들의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게 바로 저희가 이제 만든 이제 서치 프로그램이죠.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쓸 줄은 안다. 근데 아이가 핵수는 엉망이래요. 쓸 줄은 아는데 핵수는 엉망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1층 다음에 2층 짓고 3층 짓고 즉 아래부터 지어야지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데 2층 짓고 3층 짓다가 1층이 없네 하고 1층을 지어도 집은 집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치료사들은요. 과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획순을 단순히 1, 2, 3 이런 단계로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획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빈 공간에 아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가 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순서화된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 했을 때 결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적인 행동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글을 쓸 줄은 아는데 획순이 엉망인 아이들, 과연 그 아이가 실제로 치료 상황에서 다른 어떤 치료에서든 간에 항상 치료사하고의 문제는 순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자꾸 뒤바꾸거나 헷갈리는 그러한 상황이 번번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정하다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좌절하고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되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 아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정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서적인 능력을 좀 키워주려면 좀 아이에게 놀이나 뭐 미술이나 뭐 이런 그런 치료를 통해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아이 편하게 해주자는 얘기죠. 하지만 언제까지 아이를 편하게 맞춰주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인 치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상담을 받고 뭐 치료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나는 인지적인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인이라고 해서 계속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이 대학교 때만큼 그렇게 왕성하진 않다라는 거죠.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당연히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 결국은 그게 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인이나 아동이나 결국은 좀 더 인지적으로 기능이 좀 강화되고 더 낮다면 상황을 대처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나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아이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정서 쪽으로 관련된 치료들을 받고 또래가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막 짝을 지어서 한다고 하는데 보내고 그룹으로 몇 명씩 한다고 보내고 막 그렇게 막 가면 뭐 좀 적응하니까 나아지겠지 하지만 결국은 아이가 인지적인 기능도 같이 나아져야지 그런 곳에 가서도 더 나아지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면 좋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목적을 가지고 가서 아이가 좀 더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러한 가정 경험이 없다면 굳이 가서 있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강남에서 뭐 인지치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나름 자기 간판 걸고 하시는 분들 적어도 좀 인지치료를 하고 좀 FI를 하려면 좀 더 깊이를 좀 다진 다음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인지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학습지나 좀 시키고 블럭 쌓기 조금 하고 갑에나 오르다 갖다 놓고 조금 하면서 이거를 인지라고 하지는 말아줬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마치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나아졌을 거라고 부모한테 잘못된 기대를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참 초기 상담을 많이 오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부모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할 수 있네라고 하는 수준이 격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센터에서는 그렇게 보진 않죠. 근데 이제 저희는 오직 FI 수업만 하고 있고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만을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말과 행동이 과연 인지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을까를 분석하고 관찰해 보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빈약하고 잘못된 그러한 연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뭐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어떠한 것도 하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출발점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제가 하는 방법을 만족해 하진 않기 때문에요. 정말 절박하시고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다. 가봤어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제가 말한 대로 하나하나씩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방법을 찾고 있고요. 또한 아니다 뭐 다른 데도 뭐 괜찮은 사람 있으니까 가보겠다 하시면 뭐 저는 뭐 굳이 붙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시면 제가 초기 상담 와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아이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근데 찾아갔던 곳에서는 그 문제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다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치료사라고 인지치료 관련 교육도 받았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에는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년, 20년 뭐 석사 있고 박사 있다고 하시는 분들, 나 인지치료하고 학습치료 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 진짜 모른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안다고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정말 모르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진 고정된 생각들, 오직 아이들을 무한반복 훈련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너무나 많은 치료 회기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그런 거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뭐 최고의 효과가 있는 거라면, 뭐 날마다 하면야 좋겠지만, 그건 부모님의 경제적인 사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회기와 부모의 협조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정말 순간적으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해줄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고요. 그런 중재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수업을 하면서 아이는 해가 다르게 성취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뭔가 오래 시켰으니까 낫겠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실력 있는 아이, 실력 있는 치료사, 정말 아이에게 생각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만나게 해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인지치료를 받았으니까 나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지금 하고 있는 인지치료는 정말 흔히 말하면 족보도 없는 치료거든요. 어디서 뭘 했다라는 것도 없고 증명되지도 않았고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지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 3년이니 5년이니 10년이니 해왔던 분들은 사실 지금 족보도 없는 걸 가지고 그냥 옆에서 해보니까 선배들 해보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통했겠죠. 근데 지금은 애들 자체가 반응을 안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애들이 반응 안 한다 얘기해도 아니 내가 하면 좀 하던데 그러는데 그거 곧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이 맥시멈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뭐 그동안 버텨온 게 있으니까 버티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아마 그런 주먹구구식으로는 아이한테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FI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많은 치료사들이 고민하는 어떤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이에게 제공하는 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FI 도구지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유익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FI를 많은 치료사들이 배웠으면 좋겠지만 뭐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교육 비용이 비싸니까 못 배우겠다고 하고 근데 부모님들은 비싼 돈 들여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치료를 해주는 수준은 너무나 낮고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치료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10년 이상 했다는 인지치료사들 이제는 그 방법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아이에게 내가 해주는 그런 치료가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내 가소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만하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치료의 어떤 문제점들을 쭉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제 나름대로도 제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추구하고 있고요. 정말 올해 1학년 다르고 작년 1학년 다르고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입학을 하는 아이들의 인지적인 기능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교구를 개발하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바삐 아이들은 변해가는데 정작 치료하는 치료 수준은 따라가지 못한다면 과연 아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오고 가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정말 치료한다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 선생님들, 치료사들을 통해서 온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걸 왜 이랬을까? 화가 나는 거죠. 차라리 그냥 모르면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괜히 알려준다고 아이한테 잘못된 습관을 심어놔서 그 잘못된 습관을 또 사라지게 하고 없애고 뿌리 뽑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정말 형편없는 치료 3년 받았다면 그 3년 동안 그 모든 걸 다 뽑아내지 않으면 아이는 항상 잘못될 수 있다. 그 잘못된 뿌리 하나가 다시 자라서 올바로 자라는 나무의 영양분을 뽑아버릴 수 있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모님들에게 냉정하게 3년 엉뚱한 데 다녔으면 나한테 와서는 정말 3년 동안은 아이의 모든 그 나쁜 습관을 스스로 뽑아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높이 세울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왜 치료받으러 갔는데 왜 그런 게 생겨 하지만 항상 우리가 가끔 보면 뭔가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 가서 아이가 다닌다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아동에 이게 비위 맞춰주는 식으로 어르고 달래고 같이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서 아이가 그냥 단지 치료센터가 놀아주니까 자기 기분 맞춰줘서 다 받아주니까 다닌다. 저는 이런 게 상당히 향후 학습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지금 현재 강남의 많은 치료센터에서 밀려오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치료사들이 그냥 놀아주고 맞춰주고 뭐 애가 뭐라 해도 그냥 그랬구나 하고 흥얼흥얼 해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는 버릇없어지고요. 또 아이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오직 놀아주는 선생은 좋은 선생이고 놀아주지 않는 치료사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안 다니겠다. 과연 이런 상황을 원하려고 부모님이 그런 곳을 간 것은 아니거든요. 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선생님들에게 잘해서 인지적으로 좀 학습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조금만 아이가 나아지면 학습적으로 엄청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게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시키는 거 좋아하면 또 많이 시키는 그런 치료센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길어봐야 한 1, 2년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제일 가장 요즘 우려되는 게, 어찌됐든 이 초등학교에서도 입학하는 순간 아이를 바로 파악이 돼버린다라는 거. 또래들끼리도 뭔가 아이의 어떤 그런 돌발 행동을 보고 이거 뭐지 하고 쳐다보는 세상에, 이 치료 과정에서 아이가 기본적인 선생님에 대한 예의도 없고 학습에 임하는 자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제대로 시간 동안 의자에 착석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랑 상호작용 해주니까 좋은 치료사가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100% 아니다. 우리나라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친구랑 어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얼마든지 아이들 기분 맞춰주고 놀다 띵까띵까 하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아이가 생각을 체계적으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하고 진지하게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FI에서 말하는 의도성과 상호성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많은 치료사들이 나는 상호작용을 잘해 하지만 FI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상호성에는 상호작용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치료사들이 아이하고 어느 정도 잘 놀고 대화도 되고 즐거운 그런 수준을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상호작용입니다. 저희 FI에서 말하는 상호성은 그런 상호작용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발휘가 돼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이의 말과 행동을 저희는 상호성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중재하고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가장 아이가 사고를 기반으로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치료센터를 오래 다니고 온 아이들은 상당히 잘못된 사고와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아무데도 다니지 않고 우연히 저를 찾아온 아이들은 상당히 때묻지 않아서 정말 있는 그대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아이를 경험하게 해줬더니 상당히 유연해지고 확장성이 커지는 사고 영역이 넓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거야 이제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저희 센터의 선생님들이 다 그 노하우를 배워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다른 치료센터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와서 떼쓰는 아이를 달래느라고 시간이 낭비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님은 여기가 아닌가 딴 데를 가야 되고요.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정말 삼류 치료사들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잘못된 습관이 더 이상 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고의 중재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실력 있는 고수들을 만나서 그 고수가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제대로 틀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때까지는 부모는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 부모의 믿음 그릇이 작으면 결국은 부모는 철새처럼 여기 저기 센터를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 잘못된 습관은 함부로 고쳐지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려면 고칠 수 있는 곳에 가야지 자꾸 응급실 처방식으로 갔다가 몇 바퀴만 돌면 아이는 정말 치료실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저주저 얘기하는 부분을 부모님들이나 치료사나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어떻게든 제 능력 안에서 방법을 적용하고 없으면 또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저희 센터를 찾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겪는 아픔을 생각했을 때는 저도 너무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왕이면 좀 이렇게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에게 바라는 부분은 정말 좀 치료사를 좀 선택할 때 신중하고 좀 냉철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치료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인지치료를 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이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다못해 방향이라도 좀 제대로 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FI는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직업에 밀접한 도움이 되는 아주 꼭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먹구기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FI를 통해서 아이에게 믿음을 주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치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이렇게 주절주절 했던 얘기들 좀 하고 나니까 마음은 좀 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있고 또 무게도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전혀 이런 치료에 대해서 모르는 어머님들에게는 어느 기준이 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